자, 16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인데요. 이 참 주어져 있고 그림 같을 때 어쩌고 저쩌고. 일단 보시면 A 플러스 T, 너네들이 교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C, X축가 교점이잖아요. 그러면 A랑 D랑 더해서 반땡이 요 대신축이 되는 겁니다. BC도 마찬가지죠. B랑 C랑 더해서 반땡이 대신축이에요. 그럼 너네들이 더해서 반이 얘랑 같으니까 AD 더한 거랑 BC 더한 것도 같겠죠. 근데 너가 크니? 틀렸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얘도 어떻게 이해해? F3이 된다. 죄송합니다. fx 넘어가 마이너스 3. 그러면 이 그래프, 포물선의 그래프가 누구보다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함수보다 얘가 위에 있거나 같은 x의 범위. 그럼 마이너스 3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잘라보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x의 범위는 A에서 D까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확히 참이네요. 자, D급번 보겠습니다. 이 부등식에 대해서 이 녀석의 해를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일단 여기에 F-X가 아니라 Fx의 관점에 생각해 봐요. 그럼 너의 해는 얼마냐? Fx가 0보다 커요? 이 Fx 그래프가 0보다 위에 있는 이 범위, 위에 있는 X의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 B에서 C까지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X에 들어있잖아요. X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그럼 X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그리고 각항에다가 마이너스 5배. 마이너스 5하면 마이너스 C, X. 이렇게 X의 범위가 잡히는 소리죠. 그래서 이 D급번도 참이 되면서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림같이 12개의 점이 가로, 세로 모두 같은 가격에 놓여 있대요. 12개의 점 중에 양 끝점을 한 선분의 개수를 X. 그럼 선분의 개수는 어떻게 잡냐면 12개 중에서 2개를 세팅한 게 X가 표현됩니다. 왜 조합을 써요? 잘 모를 때, 순열이 조합이 잘 모를 때 세팅해 보라 그랬죠,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A, B를 세팅하나 B, A를 세팅하나 어때요? 어차피 이 선분, A, B라는 같은 선분이니까 동일해요. 그죠? 자리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음, 같은 거는 조합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X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12개 점 중에 2개 점을 선택할 때 나눌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물어봤죠? 그럼 직선의 개수는 12개 중에서 역시 2점을 잡아서 직선을 만들어. 그런데 이렇게 잡았을 때 찍 그으면 직선이 하나 결정되겠지만 어떤 라인? 요 1직선상에 있는 이 점에서 두 점을 잡을 때 중복이 생기죠. 너네들이 잡아서 직선을 그려. 다 동일 직선입니다. 그래서 빼줘야 돼요. 4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빼줍니다. 그러면 잘 들어야 돼. 먼저 다 계산한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뺐어. 근데 여기는 직선에 원래 하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긋는 거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1을 더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4줄짜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 곱하기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저 3줄은 싹 다 뺐으니까 여기다가 3을 더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또 뭘 고민해? 이번에는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때, 즉 예를 들어 이렇게 잡았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지죠. 너도 중복이야. 3개 중에 2개 선택해요. 이런 게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어디도 있어요? 여기도 있죠? 5, 6, 여기도 있고요. 뭐 이래.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이렇게 해서 토탈 몇 개? 8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게 직선이 싹 다 빠지니까 여기다가 8을 또 더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달래요? X, Y 더해 달래요? 이 연산 생략할게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직선 같은 경우에 그지? 다 계산했어? 다 빼버렸어. 그럼 원래 직선이 있었잖아 라고 해서 나중에 따로 추가로 더하셔야 됩니다. 연산은 생략. 자, 투행렬 A1과 P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의 M 플러스 1의 행렬을 요렇게 세팅해 달래요. A의 999에 2행 1열 성분을 물어봤으니 너무 많으니까 몇 번 반복해서 딱 주기성을 갖도록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1 집어넣을게요. 1을 집어넣으면 A1의 1행 1열 성분이 1행 2열 성분보다 작으면 위에 거, 작지 않으면 아래 걸 써요. 그러면 A1 뭐잖아요? 1행 1열, 1행 2열.
이게 더 크네. 그지? 크다는 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가로 가죠. 1의 1열 성분이 1의 1 성분보다 작으면, 그죠? 작죠? 1, 2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A2는 얼마니? A2는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A1에 P를 곱한 거예요. 그죠? 그럼 A1에다가 곱해주면 됩니다. 행열 잘라서 곱하면 되는데 정리해주면 2고요. 곱하면 1이고요. 여기도 4, 3. 그 자리가 바뀌게 나와요. 자, 그럼 A2를 봤더니 이번에는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네. 얘가 더 큰데? 그럼 이 크면 이 성분이 너보다 작지 않으면 크면, 그지?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그러면 이 집어넣으면 A3는 어떤 일이 벌어져? 마이너스 P에 마이너스 P가 누군데? 0, 1, 1, 0이고 그 다음 이 집어넣으면 너가 되겠지. 그죠? 2, 1, 4, 3이야. 계산해 봅니다. 행, 열. 이거 연산한 다음에 마이너스 곱할 거야. 그러면 정리해주면 0, 4,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0, 3, 마이너스 3이고요. 다 계산해야 됩니다. 2, 0, 마이너스 2고요. 계산하면 1,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럼 A4를 구할 거예요. 너네들이 비교해. 네가 더 크잖아. 그지? 크면 이 성분이 더 작으면 이 가족권이에요. 그럼 A4는 얼마? A3에다가 P를 곱해요. 여기다 P를 곱하거든요. 잘 봐봐. 이 P의 개념이 0, 1, 1, 0이면 얘네가 자리 바뀌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이해했지?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바뀌어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마삼,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표현돼요. 그럼 5. 자, 5를 봤더니 너네들이 비교해. 네가 크잖아. 네가 크면 이 성분이 너보다 작지 않으면 크면 요걸 써야 돼요. 마이너스 P에 A4. 그러면 P는 얼마니? 0, 1, 1, 0이고요. 마이너스를 너한테 줄게. 이게 다 마이너스니까. 줘버려. 3, 4, 1, 2. 그래서 행, 열. 끊어갑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 1 곱하면 2 곱하면 3 곱하면 4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만. 뭐야? A1의 성분과 A5의 성분이 완벽히 1, 2, 3, 4로 동일해요. 그럼 계속 같은 일이 벌어졌겠죠. 결국 A1과 A5 4개씩 주기성을 띠는 겁니다. 뭘로 나눠? 4로 나눠. 4로 나누면 A3 이 친구랑 같겠죠. 이 친구는 너예요. 너의 뭘 물어봤어? 이행일열. 얘죠? 정답은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되겠네요. 자, 17회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범위 내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순서상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일단은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볼 거고 이 그래프 Y는 A가 그 자연수니까 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입니다. 그 그래프가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소값과 최대값 이렇게 사이에 있도록 세팅해 볼 거예요. 그러면 그리면 이제 판단해 봤을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대칭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정리해 주면은 a분의 b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 다 자연수니까 양수겠죠? 0보단 큰데 문제는 너네들이 같다고 가정하면은 둘이 같을 때는 1을 기준으로 얘가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보다 클 때로 나눠 풀어야 돼요. 오케이. 첫 번째, 너가 어떤 케이스일 때 얘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다는 건 a를 곱해주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죠. 그러면 들어보세요. 1보다 작으니까 0은 이 근처에 있겠죠? 그리고 1은 여기쯤 있습니다. 요 간격만큼 또 요렇게 간격 가면 마이너스 여기쯤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보잖아요. 즉 이 그래프 마이너스 1 때 최대값이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이 녀석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최대값이 얼마보다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 최소값이 얼마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최대값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얘가 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2b가 되겠죠. 얘가 최대값인데 그 최대값이 5 이하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최소값 너를 집어넣어. a분의 b를 집어넣으면 a제곱분의 b제곱 a 약분데 그래서 a분의 b의 제곱이 될 거고요. a분의 b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a분의 2b의 제곱 표현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꼭지점의 최소값인데 마이너스 a분의 b의 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게 이 값이니까 이 값이 얼마 이상?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있죠? 그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동은 바뀔 거고 그리고 a를 곱해서 다시 정리해 봅니다. 자, 마무리. 그러면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부동은 바뀔 거고 a를 곱하면 b의 제곱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a, b의 순서상을 잡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a랑 b랑 관점에서 자, 일단은 b가 작네요. b에 1을 줄게요. 자연수니까 1을 주면 a는 1보단 커야 돼요. b가 1이니까 a는 1보다 크면 성립하겠죠. 그럼 1로 들어가면 1이잖아. 그럼 넘어가면 a는 3 이하가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커야 되니까 2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다는 걸 이해할 수 됩니다. b가 2면요. b가 2면 a는 2보다 커야 돼. 뭐 3 뭐 그런 아이들인데 2를 집어넣으면 여기 4니까 a가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럴 순 없어. 더 이상 나오지 않겠구나. 자, 둘이 더하면 3이랑 4가 2개 나옵니다. 3 그리고 4 이렇게 2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예요? 너네 둘이 나눈 값이 1일 때 1이면 a랑 b랑 같을 때죠.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두 번째 이렇게 생각 넣었어요. 너가 얼마라고? a분의 b인데 얘가 얼마일 때? 1일 때 네가 1이야? 그럼 마이너스는 여기쯤에 있고 1은 여기쯤에 있겠네. 마이너스일 때 최대값 1일 때 최소값 아까랑 동일하겠구나. 마이너스 1 너잖아, 그지? 너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a 플러스 2b 너를 갖다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은 일단 1일 때 함수값이죠. 그죠? a분의 b가 대진축 1이니까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2b 그게 얼마예요? 이게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나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너가 1이니까 a랑 b랑은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a, b의 순서상을 다시 잡아보아요. a랑 b랑 잡으면 일단은 뭐부터 볼까요? 1부터 넣어볼까요? 1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a가 1, b가 1 성립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가요? 성립해. 얘는 가능하네. 그 다음 a가 2, b가 2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이 계산해 이게 안 맞아 떨어지네, 그지? 3, 3도 안 될 것이고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그럼 a랑 b랑 1은 가능하니까 둘이 더하면 2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어떤 케이스? 이 친구가 1보다 큰 케이스예요. 자, 이거 좀 지워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세 번째만 보시면 되죠, 그죠?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 대칭축이 1보다 큰 경우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 여기에 대칭축입니다. 얘가 a분의 b인데 얘가 1보다 큰 케이스예요. 1은 어디에 있어? 1은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는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일 때가 여전히 최대값, 1일 때가 최소값. 그런 일이 벌어졌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얘죠? 얘가 5 이하고. 다시 써볼까요? a 플러스 2b가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 1을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여기가 a 빼기 2b죠? a 빼기 2b라는 최소값이 마이너스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a를 곱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기준을 너부터 잡아놓고 a, b를 판단. 자, a랑 b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일단은 a가 작으니까 a를 줘요. 그럼 b는 뭐 2, 3 다 가능하죠? 1을 줘. 1 주면 얘가 4니까 b는 2만 딱 가능하겠네. 이거 넣으면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네, 그지? 얘 안 돼. 더 이상은 안 되죠. a가 2인 케이스를 고민해봐요. 그러면 b는 3부터 가능한데 여기 2 넣고 3 넣으면 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나오지 않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한 값은 a 플러스 b의 더한 값은 이 세 개만 나오는 거고 더했을 때 9라는 그 정답이 나오겠죠. 자, 어느 은행의 본점인 도시에서 6개의 지점이 있는데 본점에서 각 지점까지 거리가 모두 다르대요. 그럼 본점이 있고 6개의 지점을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4번 지점, 5번 지점, 6번 지점으로 가정했을 때 이 숫자가 작잖아요. 작은 아이들이 본점에서 가깝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가 가장 먼 친구고요. 친구가 아니라 그 본점이네, 그지? 본점에서 지점입니다. 지점. 죄송해요. 자, 그래서 6명은 이제 여기다가 지점에 출장을 보내는데 A를 B보다 가까운 지점으로 보내도록 A를 B보다 얘네들은 결국에는 결정돼 있습니다. A는 가까운 쪽에 B는 먼 쪽에. 그럼 이 6개 중에서 몇 개를 세팅을 해?
두 개를 잡아줘요. 왜 조합을 쓰는지 알겠죠? 만약에 너랑 그리고 너 두 개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5개 중에 하나를 구체화. 그러면 이 둘의 입장에서 A, B를 배려해 볼 건데 A는 무조건 앞에, B는 무조건 뒤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배열하지가 않고 그냥 뽑는 한 가지, 어떤 두 개의 지점을 뽑았을 때 앞에 거 A 주고 뒤에 거는 B를 줄 거야. 오케이, 조합을 썼습니다. 그럼 누가 남았어? C, D, E, F는 자유롭죠.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를 배열해. 여기 4팩까지 하시면 되고, 얘가 15고요. 4팩은 24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곱셈은 생략하겠습니다. 행렬 AB에 대해서 A 20제곱, B 20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차수가 클 때는 케일리 정리를 써요. 그래서 A의 제곱에 둘이 더한 거에 부호 반대 마이너스 2A고요. 그 다음 AD 1 마이너스 BC 1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그냥 직접 몇 번 곱해봐서 규칙을 찾으라고 설명드렸죠. 자, A 제곱부터 갑니다. A 제곱 어떤 일이 벌어져? A 제곱은 A를 두 번 곱한 거야. 1, 3, 빵 1 여기도 마찬가지로 1, 3, 빵 1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행, 열 끊어서 계산해 보면 자, 1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3, 3이니까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요. 여기도 0이고요. 여기는 1 이렇게 잡히네요. 뭐야? 얘랑 다 똑같은데 1, 0에는 똑같은데 이 3, 6으로 바뀌어 있죠. 그죠? 세제곱 유시면 옵니다. 자, 이 세제곱은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거 그냥 위에 거 갖다 쓸게요. 여기에 A 제곱을 쓰고 여기에 A를 써봅니다. 그럼 A 제곱이 너잖아요. 네가 6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계산하면 곱하면 1 곱하면 3에다가 6이 계산되니까 9가 되겠죠. 여긴 0이고요. 아, 그렇구나. 제곱일 때 이런 일이 벌어져 있음. 세 제곱일 때 이런 일이 벌어져 있음. 그러면 A의 N제곱은 나머지는 1, 0, 1은 고정된 상태고 얘가 3 곱하기 2, 3 곱하기 3이죠. N일 때는 3N으로 표현되겠구나. 그럼 A 20제곱이니까 20 집어넣어. 20 집으면 여기가 60으로 바뀌어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B도 마찬가지로 케일리 정리를 써도 좋은 일이 안 생겨. 그냥 B의 제곱, 세제곱 딱 두 개만 구해가지고 규칙을 찾아서 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18회 볼게요. 그림같이 가로가 6이고 세로가 4인 직사각형에 한 변의 길이인 24개의 정사각형을 끼겨 놓고요. 다음 그림에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직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것의 개수 물어봤어요. 어떻게 접근해? 전체 직사각형에서 뭘 뺄 거야?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체는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가로줄 중에 가로 맞자. 죄송합니다. 세로네요. 세로. 몇 개? 7개 중에서 몇 개를 잡아줌? 2개를 선택을 해. 그 선택된 게 너랑 그리고 너라고 약속을 해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가로줄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또 몇 개를 2개를 선택을 해. 그 2개가 너랑 그리고 너를 선택이 됐다면 이 중에 한 가지는 뭐로 구체화시킬 수 있어? 너였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빼기. 정사각형은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다 계산을 봐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넓이가 1이죠. 걔는 몇 개 있어? 24개 있대요.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요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요 도형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요. 얘 입장에서 보면 되겠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해가죠? 요게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5개, 5개가 있고, 그러면 그 5개를 여기 이렇게 또 위로 한 칸 올릴 수 있겠죠? 여기 5개 나오겠죠? 또 위로 한 칸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요 5개가 3줄 나오니까 5 곱하기 3, 15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3인 넓이가 9짜리인 정사각형, 이렇게 생겨보겠죠? 잘 따라오겠죠? 그럼 너의 관점에서 옆으로 옮겨줘. 하나, 둘, 셋, 4개. 그게 위에 단줄 더 있어. 4 곱하기 8개. 자, 마지막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인 넓이가 16짜리인 정사각형, 이래 생긴 거죠?
괜찮죠, 그죠? 얘가 오른쪽 넘어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들만 빼면 되는구나. 계산까지 해볼게요. 얘가 21, 10, 210 가지해서 빼기를 계산해보면 얘네가 39, 9에다가 계산하면 11이네. 50이 빠지네. 정답은 160으로 결정됩니다. 2번이었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6개의 바구니에 빨간 공 4개랑 파란 공 7개를 모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일단은 바구니가 다 다르니까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A라는 바구니가 있고요. 1번 바구니를 칠까요? 그래서 2번 바구니 이렇게 6개를 좀 세팅해 보겠습니다. 3번 바구니가 있고 4번이 있고요. 5번이 있고요. 조금 내려가는 건 좀 기분 탓인가? 조금 내려갔네요. 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파란 공이 몇 개예요? 파란 공이 4개고요. 빨간 공이 4개고요. 빨간 공이 4개이고 파란 공이 7개인 상태입니다. 자, 각 바구니에 공을 1개 이상 3개 이상 넣는다.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 없다. 결국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하나씩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또 빨간색 A를 이렇게 놓을게요. 빨간색. 이 빨간색을 이 중에서 상자 4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6시4. 6시4는 6시랑 같고요. 그럼 그 4개가 1번, 2번, 3번, 4번 바구니라고 약속을 해 볼게요. 이런 일이 벌어짐. 그럼 이제 빨간색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파란색, 7개의 공이 남아있는데, 일단은 한 상자에는 1개 이상 3개 이하, 빈 상자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만 집어넣어 볼게요. 요렇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 파란색 공만 5개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 5개를 이제 잘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파란색을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 보시면, 일단은 이 5개를 적절하게 분류해 가지고 집어넣을 건데, 지금 여기에 상자가 다 달라요. 같은 빨간색은 넣어도 이미 상자가 다 다르니까 자기가 다 다른 상자입니다. 그럼 이 5개를 분류할 텐데, 어떻게 분류해? 첫 번째는 2개, 1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공은 최대 개수는 3개 이하니까 3개까지는 가능한 거니까 이 상자에 파란색을 2개씩 넣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케이스 있어? 요거 2를 쪼개면 2, 1, 1, 1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또 요걸 또 쪼개버리면 1, 1, 1, 1, 1, 1, 1, 1, 1, 1 이런 케이스 너 3가지가 있겠죠. 너부터 고민해보면 너네들이 같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 다른 것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너랑 선택을 했으면 여기에 파란 거 2개, 파란 거 2개 넣는다는 소리죠. 이 친구는요, 이 중에 하나 4실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 너도 볼 건데, 너도 일단 너부터 고민해 볼게요. 이 중에 몇 개? 6개 중에 3개를 잡아서 선택해서 하나씩 넣어줄 거야. 너가 파란색 들어갔으면 이제 2개짜리는 이 중에 하나 3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이 친구는요 6개 중에 5개 선택해. 6시5는 6시1이죠. 자, 이런 케이스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6시가 15인데요 전체 케이스를 5로 나눠주세요. 그럼 그 5가 너랑 나눠짐. 여기 3이 될 거고요. 맞아, 계산해봅니다. 6시2가 15예요 60. 그 다음 6시3은 20이죠 3 곱하면 60.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3 곱하기 126인가요? 이렇게 해서 끝자리가 8자리인 걸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318도 있네요. 378. 정답은 4번이었네요. 행렬 A가 주어져 있는데요. 너네들이 하나 차이 나는 뺄셈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2차식을 만들어야 되니 케일리 정리를 써볼게요. 자, 2의 제곱에 둘이 더한 거에 부호가 안 돼요. 둘이 더하면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A 행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4인가요? 그래서 더하기 단의 행렬 이퀄 영행렬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하나 차이가 나는 뺄셈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식에서 이 마이너스 2배의 A 행렬을 A 2개로 쪼개볼 거예요. 하나는 A 제곱, 하나는 여기다 두고 여기 남는 거 마이너스 A를 얘랑 같이 우변 이항시킵니다. 플러스 A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단의 행렬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뭐야? 그랬더니 저런 형태의 표현돼. 너네들이 하나 차이나 뺄셈. 너네들이 A1차, A빵차 하나 차이나 뺄셈.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 차이만 나면 무조건 다 A로 표현돼요. 무슨 소리냐? 양변에 A를 곱해볼게요. 양면 A를 곱하면 여기 A 3개 마이너스 A 제곱. 괜찮죠? 얘가 일로 오는 거고 여기다 A를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너네들이 같은 애니까 얘랑 얘랑 또 같게 됩니다. 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몇 번을 진행해도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진행해도 얘네들이 하나 차이 나면 다 얘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네. 괜찮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A 빼기 2란 소리예요. 스몰 a 1이고 스몰 b가 마이너스 2니까 둘이 더한 값은 0으로 표현됩니다. 2번이었네요. 자, 19회 보겠습니다. 14번인데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은 양수일 때 그러면 y는 0은 x축이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3보다 작은 양근이니까 요 근 알파 베타가 3보다 작고요. 양근이니 0보다 크면 되겠죠. 이 판단 근의 분리네. 근의 분리 뭘 확인해요?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 함수값 3일 때 양수, 그 다음에 0일 때도 양수죠. 그림의 형태가. 자, 두 번째 대칭축. 네가 대칭축이잖아. 그 대칭축은 0과 3세 있을 거야. 너네들이 묶어준 K. 대칭축이 K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세 번째 판별식.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판별식이 0보다 크고요. 만약에 그림을 그렸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 근이 감마를 갖는데 감마가 중물을 가져도 어쨌든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은 양근이야. 오케이. 너도 가능해. 요렇게 해서 K라는 연립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일단 요렇게 4개일 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얘네 두 개를 따로 그려서 그 두 개의 공통모를 먼저 잡아준 후 그거랑 얘랑 해서 3개짜리를 그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의 그림을 그리면 4개짜리 부등식이 좀 복잡해요. 다시 얘를 먼저 확인해 본 다음에 그 공통대가 하나랑 얘랑 얘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자, 20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은 2004년부터 이렇게 형태로 표현된대요. 52가 어쩌고 저쩌고. 여긴 차종, 얘는 용도, 얘는 등록번호래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이런 번호판의 앞에 둘러싼 차종. 차종은 여기 있죠, 그죠? 승용차 이들 중에서 하나 세팅하고, 그 다음 용도는 여기 있네요. 그 용도. 되게 많아, 그지? 그 다음에 등록번호는 빵빵빵빵부터 9까지 10,000개. 왜냐면 얘가 1부터 9까지 10개, 10의 4제곱, 10,000개로 표현된대요. 한편 자동차의 용도는 비사업용과 사업용으로 구분된대요. 이렇게. 그리고 사업용이 운수, 대여, 택배로 나눠지는데 용도에 따라서 번호와 형태는 다 같다. 이렇게 쭉 주어져 있어요. 위의 자료 이용해서 차종은 승용차예요. 승용차면 앞에 이 두 자리가 이들 중에 써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용도는 사업용인 차량. 사업용인데 여긴데 대여. 여기죠, 그죠? 여기 렌터카. 호호호. 그지? 셋 중에 하나. 그리고 발급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번호의 개수. 그러면 이제 앞에 두 자리는 승용차니까 이들 중에서 하나, 그지? 몇 개? 69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용도는 하호호. 3가지. 호호호. 그리고 아까 등록번호는 10의 4제곱이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이 친구만 잘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가 63, 18이니까 207인가요? 207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10의 4제곱 표현되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에 위치해 있네요. 자, 갑과 을은 각각 생일 파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두 음식점 AB에 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이름 가격, 갑을 파티에 준비한 떡볶이 양이다. 김밥 1,000원, 떡볶이 800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죠? 예전엔 그랬어요. 김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주어져 있는데, 행렬 PQ를 이렇게 세팅했어요. 1800, 1500, 2200. 이거 갖다 쓴 거고,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게 Q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을이 A 음식점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먼저 식을 쓴 다음에 나중에 행렬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을은 여기죠. 을은 요 친구들. 김밥, 죄송합니다. A 음식점이죠? 그러면 을은 일단 요만큼이 필요한데 A 음식점이니까 여기에다가 갖다가 주문해야 돼요.
그러면 김밥 15인분이니까 15인분이 1,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원 곱하기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800원짜리가 몇 인분? 800원짜리가 8인분. 이렇게 필요해요. 이렇게 표현된 형태가 되는 걸 우리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000원 15 곱해?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안 쓸게요. 열로 끊어서, 그지?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게 더해진 게 얘죠. 아, 그래서 얘는 PQ라는 녀석에 몇 행 몇 열? 여기죠. 요 자리죠. 1행 2열짜리죠. 그죠? 요렇게 곱한 게 1행 1열이고, 요렇게 곱한 게 1행 2열이니까. 아, 그래서 여기 위치하는 PQ에 1행 2열짜리 성분을 찾으시면 됩니다.